네, 그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는 지금 이 y 햇만 보면은 요 y 햇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x는 지금 a, b, c, a, b 뭐 요런 식으로 가고 있고 y는 b, c, a, b, c 요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x에서 이제 y로 가는 애를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거고, 여기서 주황색이라는 거는 이제 b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y 햇이 b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 이제 초록색이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은 y의 햇이 c라는 의미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는 이제 그 y의 예측값들을 시각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 y의 예측값을 이제 순서대로 적어보면은 b, 그 다음에 c, a, b, c, a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 이 y를 되게 잘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사실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이 전 단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펴보면은 요게 그 주황색 선의 이제 학습 상태가 그렇게 이제 썩 마음에 들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실하게 초록색이고,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은 확실하게 이제 파란색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데, 주황색은 이제 딱히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요 문제, 요 문제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옵저베이션만 좀 하이라이팅해서 보면은 요 문제의 경우는 초록색이 되게 높죠. 그럼 얘는 그 높은 그 확신을 가지고 C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예측값이. 그래서 이렇게 C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여기도 보면은 이번에는 파란색이 되게 이제 큰 값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그 높은 그 확률로 A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첫 번째를 보잖아요. 첫 번째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를 보면은 이게 그 파란색도 조금 아닌 것 같고 초록색도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딱히 주황색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주황색으로 하시면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 B, C 중에서 여기는 확실히 B야, 여기는 확실히 C야,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얘도 좀 애매하고 얘도 좀 애매하니까 A인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추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이 조금 그 애매하게 학습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얘 다시 돌아와서 다시 역으로 이제 그렇다면은 얘는 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됐는지를 또 이제 뜯어보자는 거죠. 그거는 얘가 만들어진 이유는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L2라는 변환을 취했기 때문인데, 깜짝이야. L2라는 이제 변환을 취했기 때문인데, 그럼 이제 다시 그 L2라는 변환을 뜯어보니까 어떻게 연산이 되었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 값에다가, 그러니까 요 값이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더해줬더니 이 두 번째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이제 하나씩 노테이션을 좀 써보면은 요 값 있죠. 요 값 쓰게 대충 쓰면은 마이너스 0.01, 그 다음에 0.96, 그다음 마이너스 0.98,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9 곱하기 1 매트릭스가 되고, 여기에다가 요 값을 곱해줍니다. 얘는 1 곱하기 3의 디멘전을 갖고 있고 1 곱하기 3이니까 숫자를 마이너스 4. 대충 한 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5. 이렇게 이제 옆으로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 얘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를 해주면 이제 요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값들 있죠. 요 값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그쵸. 요렇게 연산을 하는 건데 그림이 그러니까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은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 곱하기 마이너스 4.6804 그쵸? 요렇게 이제 곱해지고 그다음 더하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히든 곱하기 여기는 5 요렇게 하고 얘를 더해요. 그래가지고 초록색이랑 그 파란색이 왜 이렇게 딱딱 갈라져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뭐 B다 C다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뭐 찍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웨이트 값이 이제 되게 큰 양수거나 되게 큰 음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호불호가 딱딱 잘 갈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주황색 선은 어떻게 만드냐 이제 보니까 여기 웨이트가 되게 이제 작은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있고 바이어스도 이렇게 약간 어정쩡하게 있어갖고 주황색 선은 이렇게 약간 좀 어정쩡하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 이것도 이제 잘 갈리도록 크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황색에 있는 거를 이제 너무 큰 양수로 만들거나 너무 큰 음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게 또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좀 겹쳐지게 돼가지고 분류를 잘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애매한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마지막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좀 합리적이지만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랑 파란색에 대한 그 클래스는 확실하게 이제 잘 학습을 특징을 파악해서 학습을 한 것 같은데 주황색은 그냥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황색인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내부 동작을 이제 잘 뜯어보니까 되게 이제 엉성하다는 게 이제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게 되게 아슬아슬한 뭔가 이제 줄다리기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이제 오묘한 숫자로 이제 맞추고 있는 거죠. 웨이트가 이제 여기에서 파란색이랑 초록색 그러니까 큰 음수값을 갖거나 큰 양수값을 가지고는 그 웨이트는 이제 파랑이랑 초록을 되게 잘 구분할 수 있는데 웨이트 플러스 바이어스를 뭔가 좀 교묘하게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냥 약간 애매하게 주게 되면 이제 위태위태한 그 애매한 중앙색 값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애매하게 또 B라고 나오는 확률을 또 학습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사실 뭔가 이제 정답이 확실히 B라고 찍는 느낌보다 A하고 C가 아니기 때문에 B야라고 이제 좀 소구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그 피처가 이 YS를 이제 정확하게 특징을 파악하기에는 여기 있는 피처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한 건데 그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 넣게 되면은 그 똑같은 방식의 이제 그림인데 h가 이제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하얀색이 0 그다음에 여기 옅은 빨간색이 1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이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0 1 마이너스 1 뭐 이제 이런 식의 값이 있고 여기 있는 세 개의 값은 각각 네트워크 X의 결과인데 그쵸? 얘가 이제 여기 있고 네트워크 X의 결과가 이제 네트워크 X는 n,3의 디멘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한 거고 네트워크 X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Y 해시 나오게 되는데 그 Y 해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위에 그림보다 조금 좋은 이유는 여기 있는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 각각 이게 첫 번째 칸부터 P가 이제 A일 확률, P가 B일 확률, 그다음 Y는 C일 확률을 의미하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이 있는 점이 이제 여기 B, 여기는 C, 여기는 A잖아요.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예측값으로 BC, ABC, ABC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요 마지막에 있는 세 개가 해석이 되면은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X는 Y 해석을 만들기 직전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 단계니까 이 네트워크 X에서 가장 그 빨간색인 부분 있죠. 가장 빨간색인 부분만 살아남아 갖고 요쪽에 빨간색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가장 빨간색인 부분이 요쪽이죠. 가장 빨간색인 부분만 살아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해봐도 여기서는 가장 빨간색인 부분 요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빨간색인 부분 요 부분, 요렇게 해서 이제 확실하게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C에 해당되는 애고 얘는 이제 A에 해당되는 애인데, A하고 C는 이제 확실하게 맞추는 것 같지만 이 첫 번째 컬럼을 보면은 얘는 좀 애매한 파란색, 얘도 좀 애매한 빨간색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요게 이제 선택이 되어서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이러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다시 이제 H에 있는데, H도 여기 이제 요 옅은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스 1, 소프트맥스를 거쳤으니까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는 0 근처잖아요. 그래고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특징을 얘는 나중에 요 세 번째가 빨간색이 되도록,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는 여기 이쪽이 빨간색이 되도록 확실하게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제 0에 해당되는 애는 약간 좀 애매한 리니어 트랜스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애매하게 이렇게 그 네트워크의 이 x 값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예제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점은, 이게 학습이 일단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약간 좀 억지로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피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 그 일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는 이제 제대로 이해 못했지만 나머지 이제 두 개를 그나마 꽤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약간 소고번 느낌으로 주황색에 이제 맞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A, B, C, D 4개의 문자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문자를 갖고 이제 텍스트를 만들면 이러한 형식이 되고, X하고 이제 Y는 이제 동일한 그 코드를 이용해서 하고, 요것도 은닉 노드를 이제 하나만 줄 거예요. 은닉 노드를 이제 하나만 쓴다는 거는 여기 있는 H의 값을 이제 하나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0,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 스테이트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는 0은 그 좀 뭔가 표현력이 좀 이 그 네트워크 X의 출력 결과를 좀 약간 애매하게 만들어서 좋다고 볼 수는 없었죠. 이거는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0, 1, 마이너스 2, 요 세 개도 되게 이제 비좁은 느낌이었는데, 요거까지 이제 해가지고 4개의 스테이트를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사실은 학습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억지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핑 이제 똑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코드를 이렇게 다 주석 처리해가지고 그냥 학습을 하잖아요. 그냥 학습을 하고 이제 위에 있는 방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되고, 이 두 번째 결과도 이제 시각화를 하면은 그렇죠. 요렇게는 클래스가 제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개 확률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똑같은 그 네트워크를 학습하면 이제 또 다른 초기 값이니까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고, 얘하고 얘도 좀 애매하게 돼 있고, 그래갖고 이 그 4개의 클래스인데, 이제 주황색, 빨간색, 그다음에 초록색 뭐 요런 거는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 이제 3가지 클래스로만 이렇게 분류 결과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되게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H인 상태에서 이게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0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요 상태에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 값을 갖고, 하나는 이 정도 값을 갖고, 하나는 요 정도 값을 갖고, 하나는 요 정도 값을 갖고, 이렇게 네 개가 좀 구분되어 있게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다는 거죠. 다시 이거를 계속 해봐도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됩니다. 요것도 그냥 요거는 되겠다. 요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뭔가 이거 되게 복잡하고 애매한데, 초록색이랑 이제 빨간색을 이제 확실히 알아서 맞추는 것 같고, 주황색이랑 이제 파란색은 확신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색, 빨간색이 이제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얘들은 되게 애매하지만, 그 애매한 것 중에서 얘가 파란색이 좀 더 낫다, 여기는 주황색이 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때의 결과를 시각화하면은 그렇죠. 여기 B, C, D, 그다음에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약간 희미하지만 그래도 결과가 이제 잘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제가 이제 학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요 레이어는 학습할 파라미터가 없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하고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좀 이제 학습에 유리한 초기값을 제가 강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강제로 이제 초기값을 넣은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이쪽 레이어에 있는 값들을 제가 그냥 초기값 좋은 거로 좀 세팅을 한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이쪽 레이어에 있는 그 웨이트들을 좀 세팅을 한 거거든요.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5,000번 정도 돌려가지고 시각화를 하면은 요것도 이제 4개의 상태가 이게 딱 나오게 되고, 그쵸? 요거는 그래도 그 뭐 한 0.8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좀 잘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B, C, D, A, B, C, D, 그 다음에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가 이제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요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뭔가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특징을 잘 파악했다고 보여지는데, 주황색이나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주황색이랑 빨간색이 잘 했네요. 주황색이랑 빨간색이 이렇게 폭이 크죠. 그래갖고 요 두 개는 특징을 잘 파악했는데, 녹색이나 이제 파란색은 좀 애매하게 특징을 파악했고, 어쩌다 보니까 뭐 이게 여기는 이 상태에서는 초록색이 그나마 이거 세 개 중에서 제일 나와가지고 얘가 대표로 나온 거고, 이 상태에서는 파란색이 빨간색이나 주황색 대비 좀 괜찮아가지고 얘 대표로 나왔는데, 뭐 이제 결과가 잘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고, 사실상 그 두 개의 캐릭터 정도만 제대로 하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그 글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학습을 했지만 결과가 운 좋게 잘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깔끔한 풀이로 이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문제가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나 1로 뭔가 이제 값이 이게 두 개가 확 퍼져 있으면은 얘네가 이렇게 확 이렇게 그 W가 이제 큰 값으로 되면서 요거를 큰 폭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사실 이게 그 위에서 봤던 것처럼 또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되게 좀 미묘하게 맞춰갖고 이렇게 좀 애매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결과를 좀 짜맞추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 스테이트 외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은닉 노드를 한번 2개로 늘려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좀 많이 쓴 거죠. 그때는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이제 ABCD 똑같고, 여기에서 요 똑같은 과정이고, 이번에는 이제 4의 아웃풋을 2개로 했죠. 2개로 했다는 거는 그 은닉 노드를 이제 2개를 썼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하나를 썼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은 코드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코드이고 5,000번 학습해갖고 시각화를 해보면, 자, 일단 특징이 h가 나오게 되는데, h가 이제 두 가지 값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란 선 하나만 보였는데 지금은 파랑이랑 주황색 선 2개가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h의 디멘전이 지금은 옛날에는 n,1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n,2가 되니까, 그렇죠. 2개의 노드를 썼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값을 보니까 주황색은 여기는 확실하게 1, 그렇죠. 이 부분 확실하게 1, 그냥 이 부분 확실하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호불호가 이제 확 갈려가지고 학습이 되죠. 그렇죠? 파란색도 마이너스 1과 1로 거의 이제 요쪽 부분이 1인 부분이고 요쪽 부분이 마이너스 1인 부분인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갈려서 학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맨 왼쪽 그림에서 이제 적당한 성형 변환을 해서 오른쪽 그림을 만들어내고 여기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출력 결과만 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렇죠?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에 뭐 요 값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값이 이미 4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호불호가 많이 이제 갈려진 상태에서 높은 확률로 이제 깔끔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트릭스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애들을 바탕으로 요러한 그러니까 히든이 이제 두 개 있는 거죠. 요러한 특징을 지금 찾아낸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얘가 B일 확률, C일 확률, D일 확률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다 1 이렇게 되고 0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숫자가 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봐도 굉장히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얘가 되는 거고 이쪽에는 빨간색 부분이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이 진짜 너무 이제 뚜렷하죠. 그렇죠? 눈에 이제 잘 보일 정도로 뚜렷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빨간색일수록 Y는 B라는 그 근거가 더 이제 뚜렷하다는 거고 이 특징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학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중에 그 전에는 이제 뭐 B하고 D 정도는 확실히 우리가 잘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A하고 C는 약간 애매했지만 이거 둘 중에 뭐 그나마 이제 나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뽑아가지고 이거를 좀 어거지로 맞추는 느낌이었는데 이쪽 부분을 이번에는 그 A, B, C, D에 대한 그 특징들을 모두 다 잘 이해해가지고 맞추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얘가 만들어지게 된 히든 레이어의 지금 학습되어진 특징을 보니까 일단 히든 레이어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빨빨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든 레이어에서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되면은 이게 B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B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C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빨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D가 된다는 거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빨빨이 되면은 이제 A가 된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히든 레이어에 있는 이 특징들도 결과를 해석하기 되게 좋은 형태로 잘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깔끔하게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제는 일단 저번 시간에 이해했던 건 이 임베딩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랑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 10H를 쓰면 왜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스를 증가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겪을 수 있는지를 요 예제와 이 전 예제를 통해서 아마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도전적인 예제 네 번째 이그젠플인데요. 요게 좀 특이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전에 했던 건 A, B, C, D, A, B, C, D 이제 요렇게 가는 거를 이제 예측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대문자 A 그다음에 B, 그다음 대문자 A, C, 그다음 대문자 A, D. 그러니까 A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A, B, C, D가 아니고 A, B, A, C, A, D. 다시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는 구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닐 것 같거든요. 우리 이미 A, B, C, D 4개의 캐릭터를 다루는 신경망을 성공적으로 학습시켰고 이 내부 구조로 뜯어보니까 여기 은리층에 있는 이 두 값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되게 적당한 형태로 이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x를 잡을 수 있고, x는 라지 a, 그다음 스몰 b, 라지 a, 스몰 c, 라지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스몰 b, 라지 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y가 되겠죠. 일단은 4개의 글씨가 있으니까 4개의 글씨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은닉층을 노드를 2개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로 잡아도 이렇게 어거지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요건 이제 되게 애매하게 좀 성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특징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힘드니까 요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가 은닉층의 노드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늘려주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2개로 설정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그러니까 4개니까 4개를 이제 그 원하는 인코딩으로, 그러니까 디멘전 n/4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은닉 노드는 이제 2개로 설정해갖고, 활성화 함수는 10h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 레이어는 기존이랑 똑같이 설정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000번을 돌렸을 때 시각화 방식 1, 2가 있는데, 시각화 방식 1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고, 그치. 요렇게 되죠. 아까 실행을 안 해가지고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봐도, 여기만 딱 봐도 이거 좀 뭔가 이게 잘못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쵸? 요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딱 이제 갈라져야 되는데, 초록색, 아니 파란색이랑 주황색이 딱딱 갈라져야 되는데, 여기만 딱 봐도 이거 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고, 여기에 있는 그 선형 변환을 해봤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피처가 이미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요것도 이미 잘못된 것 같고, 결과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각화 방법으로 시각화를 해도 비슷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니까 조금 이 결과를 해석할 때 맨 마지막 컬럼을 해석하기가 좀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x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C, 라지 A, 라지 T. 그 다음에 B는 스몰 B,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C, 라지 A, 스몰 D, 라지 A.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헷갈린다. 그치, 맞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y는 이렇게 될 그 확률이 여기 마지막 컬럼에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읽으면 돼서, 요게 좀 앞에 있는 것보다 결과 해석할 때 이 마지막 컬럼 해석은 좀 쉽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A는 아니라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는 이 세 개 중에 뭔지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답은 우리가 여기 B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B라는 거를 강하게 좀 확신해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잘 모르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보면, 이 두 번째는 이제 X가 B가 들어갈 때 라지 A를 맞추는 문제인데, 이거는 라지 A라고 이제 확실하게 맞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라지 A가 들어갔을 때 C가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여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C 자리니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빨간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요것도 애매하게 이 세 개가 약간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몰 C에서 라지 A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또 라지 A가 나오는 거는 또 제대로 잘 맞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보면은 라지 A가 나와야 될 그 자리 있죠. 그러한 자리는 얘가 기가 막히게 잘 찾고 있어, 나름대로. 그런데 이 얘하고 B, C, D 요거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B, C, D끼리를 구분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구분 못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BCD를 거의 3분의 1의 확률로, 똑같은 확률로 찍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색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로 찍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잠깐 3분의 1인가 진짜? 하고 이제 숫자를 위에 비교하려고 올려다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진짜 3분의 1이네. 이 값이 0.3333 정도 이제 될 것 같죠. 여기는 1이고. 그러니까 1인 거는 A를 맞추는 거예요.
라지 A를 맞추는 건데 라지 A는 확실하게 맞추고 BCD는 좀 애매하게 맞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상하다. 특징은 충분히 이제 H를 4개의 문자를 이제 구분하기에 이제 충분할 만큼 노드수를 이제 2개로 히든 노드로 2개로 둬서 충분히 이제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줬죠. X는 A일 때 Y는 B, X가 이제 B일 때 요거, 그 다음에 X가 얘일 때 다시 이거, 그 다음에 요거일 때 얘, 그 다음에 얘일 때 D, 그 다음에 D일 때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컴퓨터 입장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일단 A가 왔어요. A가 오면은 다음에 B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A가 왔는데 C예요. 이번에는 또 A가 왔는데 D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오면은 그 다음에 B가 나올지 C가 나올지 D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3분의 1 정도로 이제 똑같은 비율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 다음에 뭐야라고 물으면 얘는 B, C, D 중에 잘 모르겠고 그냥 B가 3분의 1, 그 다음에 C가 3분의 1, D가 3분의 1이야. 요렇게 이제 찍는 게 최선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한 거예요. 반면에 스몰 b 다음에는 항상 a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몰 c 다음에는 항상 a가 나오게 되고 스몰 d 다음에는 항상 이제 a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나오게 되는 거는 명확하게 얘가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그 라지 a 다음에 뭐가 나올지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거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A, B, A, C, A, D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까라고 이제 물으면은 라지 A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라고 물으면은 여기 이제 A, B, C, D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몰 b가 되겠군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스몰 b가 되겠군이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앞에 B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끌고서 유출을 하는 거죠. 다시 좀 우리는 이제 인간은 A, B, A, C, A, D 그다음 다시 A, B, A, C, A, D, A,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를 쭉 관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 다음에 이제 A가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는 뭐야?라고 하면은 이게 무조건 요 칸에는 라지 A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B, C, D, B, C, D,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보면 B, C, D, B, C, D 그 다음 B, C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라지 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냐면은 데이터를 컴퓨터는 바로 직전에 있는 캐릭터만 보고 다음을 예측하게끔 우리가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x, y로 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바로 직전이 아니고 그 직전의 직전도 보고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개를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제를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칸을 더 보게끔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 요거를 이제 X라고 보고 Y를 A랑 B가 나오면은 A 그 다음에 B A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C 그 다음에 A C가 나오면 그 다음에 라지 A 그 다음에 C A가 나오면 그 다음에 스몰 D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하잖아요. 계속 해볼까? A, D는 라지 A 그 다음에 DA는 스몰 A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딱 두 개만 보게 하면은 A, B를 하면은 A를 맞출 수 있고 BA를 하면은 C를 맞출 수 있고 AC를 하면은 A를 맞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쌍을 묶어 갖고 주게 되면은 얘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다. 그렇죠? 두 개를 보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해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떠한 이제 다음 텍스트가 나와야 될 거를 이제 알 때
이게 두 개만 딱 보면은 지금은 다 알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내가 문자열의 배열을 되게 좀 얇게 줘가지고 뭔가 이제 두 개 말고 그 전에 있는 그 뭐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앞 단계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얘는 전혀 확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되면은 또 이제 예측을 이상한 방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딱 두 개라는 거를 앞에 놓는 게 아니고 이게 어쩔 때는 두 개가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세 개가 될 수 있고 네 개가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가변적이게 요렇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거로는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러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고안했는데 그게 이제 순환신경망이에요. 지금까지 한 거는 사실 순환신경망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이 텍스트 다음 열에 있는 텍스트를 맞추기 위해 갖고 네트워크를 이제 짜맞추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순환신경망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입 부분이었고 실제로 순환신경망을 제가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가 그 요러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문자나 바로 직전 두 개 있는 문자나 이렇게 그 바로 직전 몇 개 있는 문자를 보고 다음을 예측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고 이전에 나왔던 이제 요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문맥을 고려해서 이렇게 다음 y 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좀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설계 가능하게 만드는 순환신경망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